송문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말 아니면 8월 초에 치러질 것이다. 한동훈이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드느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를 하면 한동훈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한동훈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이걸 막아설 수 있느냐, 이것만 이제 관건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소위 당내의 친한계다, 한동훈과 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쪽에서는 결국 민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지지율이 받쳐준다면 한동훈이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동훈 출마를 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과 친한 사람들,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여전히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한동훈에게 애다, 이 지금 총선을 말아먹은 애에게 또 당을 맡기려고 하느냐, 문재인 사냥개였다, 이런 비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준표는 지금 2030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2030 청년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을 향해서 애냐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이게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죠. 정말 나이든 꼰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홍준표는 그런 말이 실수를 한 것이다. 홍준표는 지금 한동훈을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한동훈 출마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정훈도 한동훈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또 오늘 방송에 나와서는 한동훈 출마해도 괜찮다, 총선 책임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양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한동훈이 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야 하느냐, 왜 국민의힘 지지층 굉장히 많은 70% 가까이가 총선 패배 이후에도 한동훈에게 지지가 모이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느냐. 강렬한 메시지, 명쾌한 메시지로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 왔고 보여줄 수 있는 후보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가짜뉴스, 거짓말로 이 검사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판사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여당 대표가 한동훈 아니겠느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총선 이후에 더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비윤, 반윤, 친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제는 더 갈갈이 나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이 초선 의원들, 당선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 숫자에 위축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의 권한, 권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친윤, 비윤, 반윤을 모두 엮어낼 수 있는 리더십은 한동훈 아니겠느냐.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윤석열 정부를 보완할 수 있는 한동훈이 가장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동훈이 그동안 무언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들 만나기도 했고, 당직자를 만나기도 했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 원희룡을 만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한동훈이 말은 하지 않지만 한동훈 자신의 역할을 해야겠다,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렇게 메시지를 낼 수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한동훈이 계속 정확한 어떤 메시지도 낼 수가 없고, 또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사실은 메시지를 낼 수가 없었다. 또 앞으로도 숙제가 될 것이다. 한동훈이 친윤, 비윤, 반윤 지금 당을 모두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리더십이죠. 그 부분을 한동훈이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재등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이제 대통령으로서 또 당대표로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과 관계도 다시 회복도 해야 하고 또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한동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 부분을 윤 대통령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도 한동훈 당대표 관계 재설정에 적극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윤 대통령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 정치개혁입니다. 한동훈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 그 다음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리더십, 그 다음 정치개혁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누가 뭐래도 새로운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개혁, 시스템도 중요한데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한동훈이 당권을 쥐게 되면 지금 한동훈을 반대하는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모두 정치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또 여의도 정치, 기존의 국민의힘,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구태 정치는 모두 숨을 죽이게 될 것이다.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총선 패배, 이 부담을 안고도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동훈을 원하고 있고 한동훈을 부르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도 윤 대통령, 한동훈 이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걸 이간질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자연스럽게 이 정치권에 재등판을 하게 된다. 정치권에 재등판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재명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첫 메시지로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에 맞서서 지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나경원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여러 가지 포럼을 통해서 저출산, 연금개혁 이런 포럼을 통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지점이 그러니까 여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저 부분을 제압하는 것, 당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나경원이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저출산, 연금개혁, 정책 이런 부분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이 나경원이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지금 당을 통합을 하고 국정을 좀 쇄신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나경원의 이미지 쇄신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될 것이다 라고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이 집권 여당의 리더십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당정관계,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하나로 똘똘 뭉칠 것이냐, 저 민주당 이재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정면으로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연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걸로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승민은 아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이 한동훈을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이 출마를 하는 것 자체로 유승민은 제압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한 달을 넘으면서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논란을 겪다가 한동훈이 출마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동훈의 대항마가 누가 될 것이냐. 대항마 없이 한동훈이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까지 될 것이냐.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설정, 이 집권 여당에 하나로 뭉치는 방법, 또 이재명, 조국 제압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 아주 늦게 본격적인 등판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판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동훈 특유의 명쾌한 해석, 명쾌한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국 지금 지지율이나 당내 여러 가지 사정이나 분위기, 또 앞으로 비전, 윤석열 정부의 비전, 야당과의 관계, 모든 것을 봤을 때 한동훈이 답이 아니냐. 7월 말 8월 초에 이 전당대회를 열게 된다면 한동훈이 거의 유일한 답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항마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금 홍준표가 계속해서 한동훈 때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홍준표가 한동훈 때리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을 키워주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홍준표가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홍준표가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과 소위 찐윤이라고 하는, 지금은 당내에서도 소위 찐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출마를 기정사실로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한동훈 견제에 나서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홍준표의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할 리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에 한동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총선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별다른 한동훈에 대한 견제의 메시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정운영 큰 틀 안에 한동훈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홍준표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